자,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위법성 일반 이론 7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위법성 일반 이론에서는 이제 오상방위, 우연방위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특히 이제 우연방위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연방위 문제가 이거죠. 우리가 그 사실의 착오는 그 사람이냐 아니냐 그런 착오예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착오고요. 근데 사람은 사람인 거 맞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때려도 되는 상황인지 때리면 안 되는 사람인지, 그래서 사람인지 아닌지는 구성 요건의 사실의 착오고, 사람인 건 알았는데 때려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강도인지 친구인지 그런 게 여기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뭡니까? 오상방위, 우연방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우연방위가 이거예요. 자, 나는 복수를 하겠다는 나쁜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강도한테 정당한 결과로서 죄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행위만 놓고 보면은 행위가 나쁘다, 행위만 놓고 보면은 기수로 처벌을 해야 되겠고요. 이제 구파 객관주의에 따라서 결과만 놓고 보면은 어쨌든 우연하게 정당방위 되었으니까 무죄가 된다 이거예요. 자, 현대학파가 구파와 신파를 절충해서 불능미수로 절충을 타고 있죠. 자, 그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순수한 결과반 같이 결과만 놓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무죄죠. 우연하게 좋은 결과 나왔으니까. 그래서 주관적 요소가 없어도 요선조가 될 수 있다. 맞고요. 2번 주관적 정당하면서 불효살. 주관적인 게 필요 없다는 견해니까 결과만 본다는 견해예요. 무죄가 됩니다. 요선 조각된다 해야 되고요. 자, 3번 일원적 인적 불법론. 사람에게 불법이 있는데 한 가지 행위반 가치로만 따진다는 견해니까 이게 심파를 말합니다. 그럼 기수가 되겠죠. 기수로 벌여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정당화되어야만 행위반 가치가 타락된다. 맞습니다. 4번 우연방위 효과는 불미수범설은 현대학파죠. 결과반 가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이 사람의 행위는 나쁘다. 그래서 절충을 탄다 이렇게 됩니다. 결과반 가치는 없어집니다. 행위반 가치는 존재하죠. 그래서 결과는 나쁘지 않지만 행위는 나쁜 게 존재하므로 불미수가 된다. 맞습니다. 자, 20번 1번 판례에 따르면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인식과 인용을 내용으로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의도 통설은 인식과 의사죠. 주관적 정당화 의사도 인식과 의사입니다. 맞고요. 자, 결과반 가치 이론론에 따르면 결과만 보는 견해에 따르면 우연하게 결과 좋아졌으니까 정당방위와 똑같이 취급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3번 불미수범설에 따르면 우연방위 초래가 과실이면 무죄가 된다. 맞죠? 그래서 불미수범이 만약에 고의범이라면 미수가 되겠지만 과실범이라면 과실의 미수로서 무죄가 돼버리죠. 자, 4번 우연방위 결과 초래 고의의 경우, 자, 고의범은 불미수가 됩니다. 통설에 따르면. 근데 불미수는 임의적 감변이죠. 감변 면제 할 수 있다가 됩니다. 자, 위법성 이제 개별 이론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쭉 나오는데 거기 표를 볼까요? 자, 위법성 조각사에 비교해서 중요한데 좀 체크해 드릴게요. 올해 나왔던 것들. 자,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가 있으면 세 개 다 상당성이 있어요. 상당 밑줄 하시고, 피해자 승낙에는 상당성이 조문에 없습니다.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시험에 나왔고, 또 하나 야간 과잉 방위랑 야간 과잉 피난은 조문에 있죠. 근데 야간 과잉 자구행위는 조문에 없습니다. 맨 마지막 줄 그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표 이제 정리 보시면 되고, 배운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이제 정당방위입니다. 자, 정당방위는 그 객관적 상황이 되게 좁아요. 긴급피난 넓죠. 긴급피난 넓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당방위 객관적 상황이 긴급피난 객관적 상황보다 더 좁다요. 이게 더 긴급피난이 넓습니다. 자, 그 다음 정당방위는 정도에 따라서 보호 경고방위 나눕니다. 소극적 방어냐 내가 때리는 공격이냐 정도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자, 근데 긴급피난 같은 경우는 대상에 따라 나눠보죠. 위난이 있을 때 위난에 대해서 하면 방어적 긴급피난이고, 위난과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한 게 공격적 긴급피난이에요. 대상에 따라 나눠봅니다.
자, 정당방위는 최적 두 개만 갖추면 되죠. 근데 긴급피난은 최적 보호균 다 갖춰야 됩니다. 제3자에 대한 긴급피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3자를 보호해 주려고 보호균까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의무충돌이죠. 의무충돌은 이제 엄마랑 처랑 둘이 있을 때 누굴 구할 거냐? 엄마를 구하면 처가 죽는 거고요. 처를 구하면 엄마가 죽어요. 그래서 엄마를 구하느라고 처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럼 부작위 살인죄에 해당하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보는 겁니다. 자, 충돌이 나는 경우는 자기, 작위, 발음 비슷해요. 법적 의무, 법적 의무 충돌하죠. 근데 자기와 타인, 자기 부작위, 법 종교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조건 우선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를 구하지 않았을 때 부작위범에서만 의무충돌이 나오게 되는 거고 자기범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엄마를 구조한 자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배우자를 구하지 않은 부작위가 죄가 되는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작위에서만 문제가 나옵니다. 또 하나 긴급피난과 다르게 균형성 원칙이 완화돼서 적용되게 되는데 생명과 생명 같은 가치잖아요. 생명 같은 가치인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 이 정도 뭐 충분히 정리가 되겠죠. 더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이 정도 해놓고 볼까요? 자구인도 볼까? 자, 자구인은 이제 절도 피해자가 우연히 나중에 절도를 만난 상황에서 다 붙잡는 겁니다. 자구죠? 타가 아니에요. 자구지 타구가 아닙니다. 청구 가능한 재산만 되고 비재산 안 됩니다. 생명, 명예, 신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긴급하지가 않죠. 동산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범인을 딱 체포하고 보존하는 건 되는데 막 돈을 뜯어내면 안 돼. 돈은 내게 아니라서 뜯어내면 안 되고요. 특정 물건은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도난당한 시에는 내 거니까 내놔라 뺏을 수가 있는데 도난당한 금전은 그 상대방 도둑놈 거예요. 섞여버리면 달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과잉자 고잉이 있죠. 면책적 과잉자 고잉이 없습니다. 주문에. 자, 없는 거 5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의죠. 자, 이렇게 나눠서 국가사회법익은 개인이 처분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동의해봤자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동의하면 무죄가 되는 게 2개가 있는데 문서인정 위조, 공무상 표시 요지가 있습니다. 명의자 동의로 구성 요건이 없죠. 채권자 동의가 있으면 구성 요건 당성이 없죠. 방화죄는 동의가 있을 때 감경된 죄가 됩니다. 원래 현주 건조물 방화죄죠. 네, 거주자 동의가 있으면 일반 건조물이 되는 거고 소유자 동의가 있으면 자기 소유가 됩니다. 자, 개인적 법익은 이제 처분이 가능하니까 개인이 동의하면 효력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양해가 되는 경우는 구성 요건의 해당성이 조각됩니다. 네, 그런 게 이제 절도, 주거침입 이런 게고요. 자, 승낙으로 평가받는 경우는 구성 요건의 해당성은 있는데 위법성이 있다 없다 평가하기 때문에 법의 상식이죠. 상식에 잘 맞으면 무죄가 되고 상식에 맞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2개가 있죠, 판례가. 승낙에 따라서 위법성 조각 여부를 따지는 경우는 판례에 따를 때 업무방해상이 2개가 있고 얘는 위법성이 없었고 위법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개인의 승낙을 받아도 죄가 되는 경우가 있죠. 감경된 죄가 되는 게 살인, 낙태가 있고요. 승낙 있으나 없으나 동일한 게 이런 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피자 승낙 주문 설명했던 내용들이고요. 자, 대충 설명 다 드렸죠? 네.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정당행위 파트 가보면 그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가 공개라 노무현 장모님은 그런 게 있습니다. 공, 개, 노, 무장 그냥 넣은 거예요. 현, 장, 뭐 이렇게 있죠. 법령에 따른 행위가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21번입니다. 자, 기업번. 자, 긴급피난의 그 현재성하고 정당범위 현재성의 범위는 성립 범위가 동일하다. 틀렸죠? 아까 그 현재성의 범위보다 긴급피난이 더 넓었죠. D번. 자, 정당화적이라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표현이에요. 위법성이 조각되는 긴급피난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적법한 행위라는 뜻이죠. 적법에 대해서 정당방위는 안 되고 긴급피난만 가능합니다. 자, D번. 자, 동물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못해요. 긴급피난만 됩니다. 근데 여기 사람이 개입되면은 사람 행위로 보기 때문에 정당방위, 긴급피난 두 개 다 되죠. 근데 사람이 고의가 개입될 수도 있고 과실이 개입될 수도 있어요. 자, 디귿번. 허술하게 묶여있다는 거는 인간의 과실이 개입된 인간의 행동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당방위 가능하죠. 1번. 사람의 사주를 받았다는 것은 사람의 고의가 개입된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정당방위 됩니다. 자, B번. 갑이 을소유 자동차를 절차하여 을의 친구인 병을 그 차에 감금을 시키자 병이 창문을 부수고 탈출하였다. 정당방위가 아니다. 자, 갑이 병을 감금했습니다. 침해장 갑이에요. 자, 근데 이 상을 탈출하기 위해서 병이 차를 부수고 탈출했어요. 자, 여기 갑의 소유인 차량인 경우가 있고 제3자 을의 소유인 차량인 경우가 있는데 침해자 갑에 대해서 갑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는 정당방위 가능하죠. 침해자에 대한 방어니까. 근데 제3자에 대해서 침해한 경우라면 정당방위는 안 되고 긴급피난만 됩니다. 여기 가는 문제가 이거예요. 긴급피난만 됩니다. 이건 제3자에 대한 행위죠. 자, 22번입니다. 자, 기업번. 부작의 과실에 의한 침해도 정당방위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니은번. 자, 정당방위 보호되는 법익은 개인적 법익이어야 돼요. 개인적 법익이면 하다면 그 형법에서 보호하는 것이건 보호하지 않는 것이건 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된다고 봤어요? 그 아버지의 신분을 지키고자 무례한 아들을 때려 죽인 판례가 있죠. 그래서 신분은 형법이 보호하지 않는 법익이란 말이에요. 개인적 법익이면서 이거 정당방위 보호되는 법익이 될 수 있어요. 판례가 있고요. 자, 디귿번. 자, 읽어보시고 위난을 감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뭐 경찰 이런 사람들 긴급피난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리얼번. 제3자를 위한 긴급피난 되죠. 미연번. 긴급피난을 위협성 조어서로 보게 되면은 적법한 행위가 되니까 정당방위는 못하고 긴급피난 됩니다. 자, B번. 자, 상당률을 따질 때 유일한 수단이어야 되고요. 피난행위에 보전되는 이익이 더 침해된 이익보다 우월해야 됩니다. 자, 유일한 수단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유일한 수단이라는 게 보충성을 말하는 거죠. 우월하다는 게 균형성을 말하는 거죠. 두 개 다 갖춰야 된다고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 23번. 1번. 자, 정당방위 인정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부당한 공격의 현저성은 현행법상 예외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예, 틀렸습니다. 요게 이제 예전 검찰 취급기준인데 올해 또 나왔어요. 예, 또 나왔습니다. 자, 정당방위 현재성은 급박한 때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 예방적 정당방위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됩니다. 형법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법에 되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습니다. 해설검 나와 있죠. 폭처법에 예외가 있습니다. 폭처법. 그래서 그 예방 정당방위가 된다는 특별법의 조문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예외가 없다. 틀린 거예요. 자, 여기 한 번 더 나왔고요. 올해. 자, 다음에 이제 2번. 과잉방위, 과잉피난은 임의적 감면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긴급피난을 정대 정의 관계로 말하는 것은 방어적 긴급피난의 경우 그 관계없이 침해되는 제3자 법익과의 관계를 두었기 때문이다. 틀렸죠? 자, 긴급피난은 대상에 따라 나눠보게 되는데 위난에 대해서 하는 게 방어적 긴급피난이고 제3자에 대해서 하는 거는 공격적 긴급피난입니다. 그래서 방어적이 아니라 공격적이라고 해야 됩니다. 4번 보시고 5번. 자, 교통사고 실시는 운전자를 구하려고 차문을 손괴하였습니다. 긴급피난 틀렸죠? 자, 이제 추정적 승낙에 관한 설명인데, 자, A가 이제 자동차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를 구조하기 위해서 A의 자동차를 부셨어요. 그러면 A를 구조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조하려고 A의 재산, 자동차를 침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 대상과 침해 대상이 똑같을 때에는 이 A의
승낙을 추정해보는 추정적 승낙이 먼저 고려가 되고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지 않을 때 명시적 반대가 있을 때 그럴 때 안에서 두 번째 긴급 피난 인정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사람을 구조하려고 차를 부수는 거는 이 사람이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승낙할 할 것이 추정이 되겠죠. 추정이 되니까 긴급 피난이 아니라 추정적 승낙으로 요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네, 틀렸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올해 1차 경찰 채용 시험인데요. 자, 박스. 자, 사회상규라는 초법규적 요성 조각 사유. 초법규적이라는 게 뭡니까? 형법에 조문이 없다는 거죠. 정당행위를 말합니다. 20조 정당행위. 그래서 정당행위가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업무나 기타가 있죠. 요 기타라는 게 뭡니까? 법에 규정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 기타 사유가 그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는 거예요. 기타 사유가.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는 그 정당행위가 되는 걸 골라봐라 이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당이 되는 게 이제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자, 그래서 정당행위가 이제 법에 규정이 있는 것들이 있고 법에 규정이 없는 것들, 업무로 인한 것이나 기타 등등이 있는데 법령 규정이 있는 거 없는가 이거 정리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공개, 노무현, 장모님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1번. 자, 학교장 같은 경우는 징계권자예요. 공개, 개, 징계권자입니다. 따라서 기타 사회상규, 기타가 틀렸고 법령이에요. 자, 이번에 장모님 할 때 뭐가 장기 이식법이거든요. 이것도 기타가 아니라 법령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장기시법 기타 틀렸죠? 법령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부녀 임신에 관해서 우생학적 이유로 낙태를 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이죠. 업무가 아니고 법령이에요. 그래서 법에 규정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다 법령이었습니다. 자, 다음 책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이 좀 어렵죠. 자, 먼저 구판은 자객범위 도벌정이에요. 설명 생각하도록 하겠고요. 심판은 이제 구판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26번의 기업번. 자, 도의적 책임론은 구파죠. 형사책임 근거를 자유의사에 찾으면 맞습니다. 행위보다 행위자 틀렸죠?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유의지, 객관적 행위,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게 구파예요. 틀렸습니다. 자, D번. 책임 비난의 근거를 행위자 자유의사에서 찾는 도의적 책임론은 맞고요. 행위자 책임을 형벌권 행사의 근거로 보기 때문에 틀렸죠. 행위죠, 행위. 객관적 행위 책임, 불법한 행위 책임, 행위 결과. 행위자를 중시 여기는 건 심파죠. 행위자. 사람을 중시 여기는 심파입니다. 행위자. 틀렸고요. 자, 다음엔 책임 무능력자에 관한 보완 처분을 옹호한다. 틀렸습니다. 자, 보완 처분을 옹호하는 거는 심파예요. 이 교육에 좋아한 게 보완 처분이거든요. 보완 처분, 심파입니다. 현대화 이제 구파는 음보형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정기형으로 정해진 형벌을 강조합니다. 정해진 형벌을 강조하는 게 구파. 교육에 좋은 보완 처분 강조하는 건 심파입니다. 자, D번. 인간의 자유사를 보장하면서 의사와 행위는 유전적 소질과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자, 소질과 환경에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어디예요? 심파죠. 소질과 환경에 결정이 된다. 소년들은 자유가 없다. 심파였습니다. 자, 심파이기 때문에 책임은 행위 책임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행위자.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행위자로 바꿔야 되겠죠. 자, 1번. 도덕적 책임론이 구파입니다. 자유의사 인정하고 자, 반서의 성향은 뭐예요? 반서의 성향은 요 주관주의죠. 심파가 됩니다. 이거 심파예요. 틀렸습니다. 자, 미음번. 자, 사회적 책임론이 심파죠. 심파에 따르면 반사의 성격이 있으므로 보완 처분을 중시 여기고 형벌 응용으로 보고 있다. 심파 맞습니다. 사회적 책임론, 형벌 응용. 심파 맞죠? 자, 비읍번.
자, 사유 책임론은 과거 형성된 행위자 성격에서 책임 근거를 찾는다. 소질환경 결정론 맞습니다. 자, 다음에 볼 게 이제 소극적 구성요건 표시론인데요. 이거 우리 경찰 쪽에 잘 나옵니다.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거 소극적 구성요건 표시론. 자, 우리가 이제 구파 심파를 배울 때 구파 심파 현대화파는 그 행위를 전제로 해서 구, 위, 책 3단계 책임론이죠. 3단계 책임론. 자, 근데 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시론 같은 경우는 요게 그 불 딱 두 개로 봐요. 두 개로. 이렇게 불법 하나, 책임 2단계. 그래서 소극적 구성요건 표시론 2단계 책임론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현대학 구 심파 현대학파는 3단계 책임론이고요. 그래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불법과 책임. 얘는 구, 위, 책 3단계 이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 구성 요건하고 위법성이 있는데 구성 요건이 햄버거고요. 위법성이 콜라예요. 세트 메뉴로 같이 묶어서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3단계 체계로는 구파가 햄버거, 위법성이 콜라, 단품 메뉴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햄버거 세트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개 다 있으니까 완성되는 거고요. 여기 햄버거가 없거나 햄버거 있어도 콜라가 없으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트 완성되거나 안 되거나 둘밖에 없습니다. 근데 3단계 체계론에 따르게 되면 둘 다 있어도 되는 거고 햄버거 있고 콜라 없을 수도 있고요. 햄버거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죠?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7번에 가보면은 이제 소극적 구성 표준이 쭉 나와 있죠. 기업번. 자, 불법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햄버거 세트가 완성됐다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한 잠정적 반가치 판단을 의미하며 잠정 X 단정이죠. 자, 세트가 완성이 됐다는 것은 그 안에 콜라가 있다고 100% 단정할 수 있습니까?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세트 완성되지. 근데 이제 이쪽에 3단계에 따르면 햄버거가 있더라도 콜라가 100% 있다고 단정할 수 있어요? 아니죠. 되게 8, 90%는 콜라를 같이 먹어요. 잠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겠지. 콜라가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없을 때도 있잖아. 그렇죠? 단정이 아니라 잠정이 아니라 단정이에요. 단정. 네 번. 자, 구성요건의 해당성은 위법성 인식 근거의 존재 근거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3단계는 햄버거 먹으면 되게 8, 90%는 콜라도 먹을 거야 인식을 하겠지만 이쪽은 세트로만 파니까 100% 있다고 단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존재, 인식, 존재입니다. 자, 디귿번. 자,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 처음부터 햄버거가 없는 거랑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햄버거 있지만 콜라가 없는 거랑 구별을 못해요. 다 세트로 완성이 안 됐다 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1번. 구성요건의 경고적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틀렸죠? 자, 이쪽은 이제 단품으로 팔기 때문에 햄버거만 사고 콜라 안 사면 그 판면이 경고래요. 너 햄버거만 먹으면 목이 마를 텐데, 목이 아플 텐데, 콜라가 필요할 텐데 경고란단 말이에요. 경고. 근데 이쪽은 경고 같은 거 없어요. 경고 없습니다. 햄버거 먹을 때 콜라 필요할 텐데 경고할 필요가 없지. 왜? 세트로 그냥 다 팔아버리니까. 그죠? 경고 기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시론에 따르면 구성요건의 해당성의 적극적 구성요건 요소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소극 요소로 파악하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면 구성요건 자체가 부정되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콜라가 없으면 전체 세트 메뉴 자체가 부정된다 그 말이에요. 콜라가 있어야지, 둘 다 있어야 인정되지. 자, 2번 질문. 자, 소표론에 의하면 적법 불법의 관계는 구성요건 단계에서 연결되므로 구성교당성은 위법성 진표에 그치지 않고 종국적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 종국 밑줄. 그래서 둘 다 인정되면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종국적 마지막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이고요. 3번입니다. 자, 소극적 소형 표준에 의하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할 때, 자, 위법성 조각이 될 때, 위법성 콜라가 조각나서 없어질 때, 콜라가 없을 때, 행위의 구성요건성이 부정되므로 콜라가 없으면 세트 메뉴 전체가 부정되므로 그런 말이죠.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와 햄버거가 없는 행위와 햄버거 있지만 콜라가 없는 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세트가 부정된다고 말한다. 그렇게 됩니다. 차이가 없어요.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4번은 이제 유전차감 배울 거고요. 자, 끝. 자, 그 다음에 범죄 체계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극적 우선 표지론 넣으면은 그 햄버거 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을 이제 구파라고 그래요. 구파가 이제 고전주의인데 이 고전주의를 조금 개량해서 신고전이란 말을 써요. 어차피 둘 다 구파입니다. 둘 다 고전주의 일종이고요. 그다음에 신파가 이제 목적적이고 현대학파가 합일태적이 됩니다. 이렇게. 예, 그렇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다음에 고의, 여기는 고의가 없죠? 고의는 여기 있어요. 고의는 여기 있고, 심판은 고의가 여기 없습니다. 고의가 위에 있죠. 근데 현대학파는 고의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구파 고전적 체계 같은 경우는 고의가 이렇게 아래 있단 말이에요. 아래, 아래 있고, 심파 같은 경우는 고의가 위에 있죠. 아래는 고의가 없어요. 위법성이 있긴 하지만 고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학파 같은 경우, 하빌태 현대학파 같은 경우는 고의가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어요. 이렇게 아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정리해 줬었죠. 이거.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구파가 이제 고전적 범죄 체계, 고전적 신고전, 합쳐서 고전. 그다음에 목적적이 심파고요. 합일태적이 현대파가 되겠죠. 그래서 불법과 책임 이렇게 나눠 가지고 고의가 어디다 있습니까? 고의가 위에 있죠. 여기 아래 있죠. 아래 위에 있고 아래 있습니다. 아래. 그다음 목적적은 위에 있죠. 위에 있고 현대파는 두 개 다 있지.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 우선 표지 이론, 고전적과 신고전, 합심 구파, 그다음에 여기 신파, 현대파. 그래서 위, 아래, 위, 아래라고 그랬죠? 위, 아래, 위, 아래. 그래서 자, 고의가 두 군데 다 있는 거는 현대파예요. 현대파. 그래서 고의의 이중적 기능 그러면 여기 합일태, 여기 현대파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를 보니까 이제 책임 요소로 보니까 그 고의랑 기대능성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자, 소, 고전, 복합. 이렇게 딱 써놓고 이제 불법과 책임을 딱 쓸 때 나눠보죠. 이렇게. 그래서 소, 고전, 복합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는 이제 고의가 아래에 있다고 그랬죠? 얘는 고의가 없어요. 얘는 고의가 위에 있죠. 합일태적은 고의가 위아래 다 있죠. 위아래 다 있습니다. 이거 위, 아래, 위, 아래. 그죠? 위, 아래, 위, 아래. 여기 위가 있지. 위에 있지. 그래서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단 말이에요. 자, 근데 기대가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가능성은 이제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여기는 없었는데 여기서 처음 나왔어요. 기대가능성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대가능성이 이렇게 인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기에 있고 먹잖아. 고기. 고기, 기, 고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우리가 고의를
네, 범인의 심리 상태로 말을 하고요. 기대 가능성을 이제 규범적 요소 판단 겸이라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고의는 범인의 심리 상태. 기대 가능성은 네가 법을 지킬 가능성이 있었는데 왜 법을 어겼어? 판사가 재판하는 규범, 규칙이에요. 규칙. 그래서 범인의 심리 상태를 네가 규칙을 어겼는가, 법을 지킬 가능성이 있었는가, 규칙에 따라서 판사가 판단해 주는 거예요. 고의를 기대 가능성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판단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심리 규범이 있는데 요 4개 중에서 뭐가 빠져서 공허하다는 느낌 드는 게 뭐가 있어요? 얘는 고기가 꽉 차 있죠? 고기 꽉 차 있죠. 얘는 고가 없네. 얘는 기가 없네. 그래서 얘하고 얘는 뭡니까? 공허하다 이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빠져 있다 이거지. 여긴 꽉 차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에 1번입니다. 자, 고의과실 이중적 지위 딱 나왔습니다. 이중적 지위는 뭐예요? 현답화. 위아래, 위아래. 두 개 있는 건 현답화죠. 현답화입니다. 이중적 기능. 자, 이때 심전반 가치 고의는 이제 구성요건 요소지만 행위반 가치는 침해 요소가 된다. 거꾸로 써놨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불법이라고 그러고, 불법은 행위가 나쁘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여기는 아래는 책임이기 때문에 책임은 사람이 나쁘다, 행위자 나쁘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 고의는 행위반 가치고 요게 심정반 가치예요. 아, 그 사람 심성이 못됐구만. 심정반 가치. 행위가 나쁘다, 사람의 심정이 나쁘다. 그 말이에요. 바꿔 써놨습니다. 두 개를. 자, 2번입니다. 자, 심리적 책임론은 책임을 행위 당시 행위자가 지니고 있던 고의과실 심리 상태로 이해하는 견해이며, 그렇죠? 고의를 우리가 심리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다음 책임을 행위자 내심에 관한 self-판단 파악하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자, 3번. 자, 심리적 책임론은 고의가 있는데 책임 조각 사유에서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가 없으며, 자,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는 전부 다 규범적인 요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규범적 책임 개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규범적인 게 전혀 없는 데가 여기 하나가 있죠. 얘는 심리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심리적 책임 개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 가능성이 없고 고의밖에 없으면 심리적 책임 개념, 기대 가능성이 있으면 규범적 책임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고의가 있는데 기대 가능성이 없으니까 요것 때문에 무죄가 되는 걸 설명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이죠. 자, 그렇게 써 있고요. 자, 다음에 4번. 자, 규범적 책임론에 따르면 뭐예요? 세 개를 말하죠. 규범적 책임론 따르면 세 개. 자, 세 개에 따르면 책임의 구성 요소는 감정 세계와 구성에 해당되는 결과 간의 심리적 결합이 아니라, 자, 적법 행위가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를 하였다. 뭔 소리예요? 적법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적법 행위 기대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규범적 책임론은 기대 가능성을 요소로 한다. 그 말이죠.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5번. 자, 순수 규범적 책임론에 대해서는, 자, 순수 규범적이래요. 이 세 개가 다 규범적 책임론인데 순수하게 규범적인 것밖에 없대. 그 말은 심리적인 게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순수. 얘는 순수 고의. 이거 없어요. 순수 고의. 얘 없어요. 순수 규범. 이란 말이에요. 하나가 없죠. 공허하다 비판합니다. 자, 순수 규범적 책임론에 따르면, 자, 규범적 책임론 그러면 기대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순수하대. 100% 규범밖에 없대. 그 말은 심리적 고의가 없다는 뜻이잖아. 순수한 말 자체가. 그러니까 두 개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허하다 비판하는 거지. 요 지문에 답이 다 써 있어요. 순수 세모. 순수하게 100% 규범적인 것밖에 없으니까 고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 개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으니까
공허하다 비판하는 겁니다. 맞죠? 자, 6번입니다. 자, 규범적 책임론은 책임 본질을 심의적인 관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평가에 따른 비난 가능성에 두고 있다. 뭐 당연한 말이죠. 규범적 책임론은 기대 가능성에 따라 평가하니까 심리적 요소가 아니라 규범적 요소를 판단한다. 같은 말, 동어 반복입니다. 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30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능적 책임론이 아주 옛날 캐캐모은 기출인데 여기 시험에 나왔어요. 자, 이제 이것도 최근 기출됐으니까 내용을 꼭 알아두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통설이 있고 소수설이 있는데 책임과 형벌이 있죠. 그럼 통설은 이제 책임의 양에 따라 형벌을 결정해요. 책임이 조그맣다, 형벌도 조그맣다. 책임이 크다, 형벌도 크다. 그죠? 단순절도다, 단순절도, 형벌이 약하다. 근데 상습성이다, 상습성이 책임 요소거든요. 상습절도다, 형벌 크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책임에 따라서 형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수의 견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예방적 책임론이라고도 그러고요, 기능적 책임론이라고도 합니다. 얘는 거꾸로 가는 견해입니다. 어떻게 보냐면 그 형벌의 필요성에 따라서 책임이 결정돼요. 거꾸로 가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면 얘가 이제 그 책임이 굉장히 큰 사람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그 나쁜 상습적인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근데 참 심성은 착해. 참 착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재범의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야, 네가 상습별도라긴 했지만 네가 돈이 없어 그렇구나. 너 로또 당첨됐다며? 너 10억이 들어온 다음에 그럼 너는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앞으로 죄를 짓지 않을 것 같구나. 아,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없네. 그럼 거꾸로 책임도 조금만 인정합니다. 조금만. 큰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반대로 얘가 책임 조그맣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나쁜 놈이야. 평소 행실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범 가능성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벌을 할 필요성이 커지죠. 그러면 적은 죄를 졌는데도 책임을 크게 인정해 버립니다. 사람이 뭐래요? 책임주의라는 게 자기가 책임이 있는 만큼 처벌이 되는 건데 거꾸로 앞으로 범죄 예방 필요성 때문에 책임이 크다 작다를 거꾸로 결정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견해죠. 소수의 견해입니다. 소수의 견해이기 때문에 출제가 안 되고 있었다가 최근에 출제가 됐어요. 자, 보겠습니다. 올해 경대편입에 나왔습니다. 이게. 자, 1번 볼까요? 자, 기능적 책임론은 책임 개념을 예방으로 대처함으로써 책임주의에 가진 제한적 기능을 무력화시킬 비판이 있다. 그랬죠? 책임이 적으면 형벌도 조금만 제한을 해야 되는데 제한이 안 되잖아. 책임이 조금만 돼도 처벌의 필요성이 크면은 책임 크게 인정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통설에 비판한 겁니다. 잘못됐다. 2번. 기능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 내용은 형벌의 목적, 특히 일반 예방 목적에 따라 결정돼야 되며 그 예방 필요성을 한계로 하고 예방 필요성도 책임 형벌을 제한함으로써 상호 제한적 기능을 하게 된다. 맞습니다. 책임에 따라 형벌이 결정돼야 되는데 예방 필요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잘못됐죠? 자, 그래서 3번. 예방적 책임론은 책임 내용을 형벌의 목적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로서 책임은 형벌 목적과 관련되어서 이해될 때만 의의를 가진다. 맞습니다. 자, 4번. 규범적 책임론은 형법과 형사형체의 관계를 혼동함으로써 일반 예방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주의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 기능을 무의미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 이제 규범적 책임론이 아니고 예방적 책임론에 관한 비판이었죠. 네, 틀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경대 편입 기출이니까요. 꼭 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워도. 자, 다음에 원자행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자행 이거죠. 자, 내가 이제 만취해서 치우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내 의지로 만취한 거예요. 사람 죽였습니다. 10조 1항에 따라 심신상실 무죄가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만취하기 전부터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거예요. 위험을 예견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제 계획적 범행으로 봐서 10조 1항이 아니라 10조 3항을 적용하죠. 이게 원장입니다. 원인, 자, 장애 상태에 원인이 된 술을 마시는 원인 행위를 할 당시에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구파 도덕적 책임론에 따라서
그 자유의지를 버려야 된다. 원자행입니다. 자, 악설 대립이 있죠. 제1설은 그 술 마실 때 2시에 체임 능력이 있었고 범죄 시작도 이때 있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행위 시설 간접 정보 유사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요 제1설은 책임과 실행이 동시에 존재하니까 동시에 존재성이 잘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술 마시는 걸 살인으로 보기 때문에 살인의 정해진 형태가 아니죠. 잘 맞지 않습니다. 자, 제2설. 자, 2시에 술 마실 때 책 능력이 있었고 5시에 칼로 찌를 때 살인을 실행했다고 봅니다. 그럼 두 개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로 묶어버려요. 불가분 연관성설. 그 다음에 칼로 찌를 때 살인을 시작했다. 실행이 시도이란 말을 합니다. 자, 얘는 그 책임과 실행이 동시에 존재하지가 않죠. 잘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칼로 찌르는 걸 살인으로 보기 때문에 살인의 정해진 형태가 잘 맞죠. 하나는 잘 맞고 하나는 잘 맞지 않고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써보면 이렇게 돼요. 자, 부실한 정형외과에서 이제 원장과 간호사가 동시에 동일이라고 해도 되고요. 동일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그래서 부실한 정형외과에서 원장 간호사 동책임을 진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의 기억번. 행위 시 책임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어떠한 경우도 형벌을 부과할 수가 없다. 틀렸죠? 자, 행위 당시에 만취했어도 원래는 무죄가 되는데 항상 그런 거 아니죠? 원자행 예외가 있잖아요. 틀렸습니다. 니은번. 형법은 원자행 입법적인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독일에는 이게 조문이 없는데 우리 형법에 10조 3항에 조문이 있다 그 말이에요. 디귿번. 원자행이라는 것은 위험 발생 예견하고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말이 꼭 들어가야 원장이 되는 거예요. 자, 위험 발생 예견하고 자의로 만취 상태에서 실행했을 때 말한다. 맞습니다. 1번. 원자행은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 틀렸죠? 10조 1항이 무능력자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10조 3항에 따라서 책임 능력자로 책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능력자 틀렸습니다. 자, 미음번. 원자행에서 10조 3항에 따라 형법상 이게 맞는 거지. 책임 능력자로 처벌한다고 맞는 거지. 무능력이 아니고. 이게 맞습니다. 자, 비읍번. 자의로 장애 이야기했다. 자, 자의로 장애 이야기한 사람은 무죄가 원칙인 거예요. 무죄가.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이 말이. 그죠? 이 말이 들어가야 원장이 되는 거예요. 틀렸죠? 언제나 원장이 틀렸습니다. 자, 32번. 자,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니까?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들어가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방지하는 자기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작위로도 언젠 가능하죠. 그래서 그 불이 나는 걸 보고도 소방관이 그냥 술 마시고 자버립니다. 불 안 끄고. 범인이 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경찰 술 마시고 잠을 자버려요. 그러면 그게 다 부작위 원장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자기 승용차를 운전하고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자, 음주운전 고의가 인정되겠죠. 자기가 술 마실 생각, 그 음주운전 생각이 없었다면 차를 집에 놓고 걸어갔거나 지하철로 갔겠지. 술집에 술 마시러 가면서 차를 가져왔다는 자체가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리기사 부르지 않는 한. 그래서 음주운전 고의 인정됩니다. 원자형 되는 거예요. 틀렸고요. 자, 3번. 술을 마시면 난폭하니 습성을 가지고 있었다. 소질 동그라미. 아, 술만 마시면 사람을 패는 소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조심했어야지. 그래서 술을 만취하는 바람에 그 소질이 발현되어서 사람을 팬 거예요. 과실범이죠, 이건. 고의는 아닙니다. 과실치사죄죠. 자, 4번. 술집 가서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원자형 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자, 33번. 자, 1번. 자, 이제 그 아까 그 학설로 푸는 거예요,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인과 실행의 불가분 관련성에서 불 나왔죠? 자, 불가분 관련성에서 책임의 근거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에 존재 원칙. 동시에 존재 원칙은 잘 안 맞아요. 정형성에 잘 맞는 거지. 잘 맞지 않습니다.
자, 예외를 인정한다. 그래서 잘 맞으면 원칙에 잘 맞는다 말하고 잘 안 맞으면 예외가 된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잘 안 맞는 뜻이죠. 예외가 된다. 자, 2번. 원자의 가벌성 근거를 자기를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 정범이라고 했습니다. 간접 정범 나왔죠? 그럼 동시 책임 원칙은 잘 맞는데 정형성이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잘 맞지 않을 때 예외가 된다 이런 말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자, 쭉 풀어보시면 정형성을 중시한다? 틀렸습니다. 3번. 자, 원자의 가벌성 근거를 원인과 실행 불가분 또 나왔죠? 불가분 나왔습니다. 자, 불가분을 찾는 견해에 따르면 실행 행위를 심신장애하의 행위로 파악하는 견해에 대해서 정형성을 무시하고 있다. 정형성 잘 맞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잘 맞죠? 틀렸습니다. 자, 4번. 원자의 가벌성 근거를 원인과 실행 불가분 또 나왔죠? 네, 불가분 나왔습니다. 불가분 나오면 정형성은 잘 맞는데 동시 원칙 잘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잘 따른다? 원칙을 잘 따른다? 틀렸죠. 5번. 자, 원자의 가벌성 근거를 책임 능력 상태하에서 심신 장애 빠뜨리는 원인 설정이 있다고 보는 견해. 자, 원인 행위 시설이죠? 자, 원인 행위 시 있다고 보는 견해. 그러면 동시에 존재 잘 맞는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정형성은 안 맞지. 정형성은 잘 안 맞는다. 예외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자, 다음에 6번 원자행에서 가벌성 근거 예외 모델. 그 예외 모델이란 말이 이번에 변호사 시험에 나왔어요. 그게 나왔는데 이 행위와 책임에 잘 맞으면 우리가 그 책임 일치설이라고 그래요. 책임과 이렇게 책임과 행위의 동시에 존재 원칙에 잘 맞으면 일치 모델이라고 그러고요. 책임주의 일치 모델. 그다음에 요 책임과 실행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맞는 견해가 예외다. 예외 모델 그럽니다. 예외 모델.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저기 동일이라고 쓴 거예요. 동일. 원장 간호사 동일한 책임을 진다. 동일이 동시 책임을 진다. 일치 모델. 그 말이에요. 그럼 얘는 예외 모델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외 모델이라는 거는 예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말하는 거예요. 예외 모델. 자, 여기에 따르면 정형성에 반한다? 틀렸죠. 정형성이 잘 맞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풀 줄 알면 이제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 위협성 인식과 금지차고 들어갑니다. 자, 먼저 이제 그 표가 쫙 나와 있고요. 그 표에 따라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기업번. 우리 헌법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명문의 의존을 두고 있다. 설명이 좀 필요하겠구나. 설명 좀 하고 나서 할게요. 자, 법률의 부지라는 거는 법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런 법이 있었어? 절도죄 규정도 있어? 몰랐다는 거예요. 효력의 착오라는 건 절도죄가 있는 건 아는데 위헌으로 효력이 없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포섭의 착오는 뭐냐면 절도죄가 있지, 절도죄 효력도 있지. 근데 포섭의 착오가 나한테 적용되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았지. 자기는. 나는 괜찮아. 왜? 홍길동이니까. 홍길동. 자, 홍길동한테 물어봤습니다. 홍길동이 뭐라 하냐면 나는 형법에 절도죄라는 죄가 있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절도죄 규정이 효력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 합헌인 것도 알고 있어. 근데 나는 괜찮잖아. 나한테 지금 안 되잖아. 왜? 난 의적이니까. 난 위법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야. 난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는 괜찮다고. 이게 바로 이제 포섭의 착오라 말하고 16조에 규정된 법률의 착오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이 있고 효력이 있고 나한테 적용된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나한테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줄 알았어.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줄 알았다고. 자, 나는 사람을 때려도 되는 권한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법이 나한테 적용되지 않고 상해죄 규정이 있는 것도 알아. 상해죄 효력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고. 나한테 상해죄가 적용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때려도 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예요. 정당행위로. 그렇게. 권한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전제착오.
내가 이제 권한이 없는 건 알고 있는데 상황이 그렇잖아. 나 강도인 줄 알았다고. 상황에 관한 착오입니다. 자, 한계 착오. 한계를 넘어가는 거죠. 이때 착오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34번의 기업번. 우리 헌법은 법률의 착오 16조 규정이 있고요. 니은번 법률의 착오를 정당한 이유에 따라서 처벌을 결정합니다. 맞고요. 디귿번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가 아니죠. 형법에 있는 법률의 착오는 요겁니다. 요거. 이게 법률의 착오고 법률의 부지는 착오가 아니라 봅니다. 이건. 착오가 아니라 봐요. 자, 다음 리얼번. 자, 16조는 일반적으로 절도죄는 죄가 되는 거 나도 알아. 나도 법인 거 안다고. 근데 특수한 경우 나는 괜찮잖아. 나 홍길동이니까. 요게 바로 16조 법률의 착오인 거예요. 자, B번. 자기가 누굽니까? 홍길동이가 자기는 괜찮은 줄 알고 위법인 걸 인식을 못하고 그는 이유가 법률의 부지로 인한 것이라면 그건 책임조가 안 되죠. 그건 착오가 아니라 본단 말이에요. 처벌합니다. 무조건. 자, 법률의 부지란 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B번. 이게 맞는 거지. 자기가 법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거로 홍길동이가 잘못 오인한 거. 요게 이제 16조 법률의 착오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습니다. 자, 10번. 자, 행위자가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처벌되는 거 오인했죠. 동성애 이런 거죠. 환각범입니다. 자, 이건 금지착오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반전된 금지착오입니다. 자, 반전된 금지착오가 동성애 이런 게 있는데, 자, 얘는 처벌돼야 한대요? 안 되죠. 자, 금지착오 같은 경우에는 16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를 따져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제 무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죄가 되는데 왜 무죄가 됩니까? 판례에 따르면 고의가 없어서 무죄가 된다고 보고 학설에 따르면 책임조가 무죄가 된다고 보죠. 그럼 얘는 뭐가 조각되는 거예요? 책임이에요? 위법성이에요?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돼서 무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 자체가 아예 없어요. 죄명 자체가 아예 없단 말이에요. 자, 무죄가 됩니다. 책임조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자, 35번입니다. 자, 35번에서 이제 줄긋기 한번 해볼까요? 줄긋기. 자, 기업번. 자, 친구의 개를 허락 없이 죽이더라도 재물 손괴죄 아니다. 자, 손괴죄 있는 거 압니다. 효력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나는 괜찮다고 하는 거지. 나는 괜찮아. 친구 개니까. 난 친구니까. 나는 괜찮다. 나 홍길동이니까. 이게 포섭의 착오입니다. 맞죠? 니은번. 지하철에서 승객이 손잡이 잡기 위해 팔을 올리는 것을 소매치로 오인했습니다. 자, 강도로 오인했다, 소매치 오인했다. 그게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에 착오가 됩니다. 전제착오예요. 뭐 오인했다 이런 거 나오는 거죠, 되게. 자, 디귿번.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 병역법상 이때 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효나죠. 효는 뭐야? 효력의 착오지. 효력이 없다. 효력의 착오. 자, 미음번. 리얼번. 마네킹 사람인지 아닌지를 체크하겠죠. 반전된 사례착오입니다. 불로미수입니다. 미음번. 건축법상 허가 대상임을 모르고 건축법을 몰랐구나. 법률이 부집니다. 자, 됐죠? 줄긋기 할 줄 알아요. 자, 미음번. 비읍번. 강도 현장에서 범인 체포하는 경우 사인이 주거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한계를 넘어갔어? 그죠? 체포까지는 괜찮은데 한계를 넘어가서 뭐 주거 침입하거나 감금하거나 그러면 한계를 넘어간 처가 됩니다. 자, 36번에 1번. 자, 사인이 현행범 체포하면서 감금할 수 있다. 금지착오인데 이거죠. 위법성 조각사유 한계착오로서 금지착오 일종이에요. 맞죠? 2번. 자, 일반인이 현행 범인을 체포하고 48시간 감금해온 데 믿었습니다. 이거 위법성 조각사유 한계착오예요. 책임설에 따르면 감금의 고의가 부정된다. 예, 틀렸죠? 자, 이건 답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 책임설이라는 건 뭐냐면 구위 책이 있을 때 책임이 인정될지 말지를 논하는 견해예요. 책임설이니까. 구성요건설이면 구성요건을 논하겠지. 근데 책임설이니까
책임이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견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구성요건의 해당성과 위법성이 당연히 인정이 되어야만 책임을 논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성요건이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고 구성요건에 고의가 있잖아요. 고의가 있다는 걸 전제로 책임이 있는가를 논하는 견해예요. 자, 따라 책임설에 따르면 고의는 당연히 인정돼 놓고 그다음 책임에서 책임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의가 인정돼야 되는 겁니다. 책임설에 따르면 맞는 거예요. 근데 고의설은 틀린 거지. 고의설 그러면. 자, 고의설은 이제 무슨 견해예요? 고의가 있다 없다 따지는 거잖아 이게. 그죠? 고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책임설에 따지면 고의가 있다는 걸 전제로 책임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견해고 고의설은 고의가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견해니까 고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틀렸습니다. 고의설 틀렸어요. 자, 다음에 지금 갑자기 문제 거꾸로 봤네. 그래서 36번에 2번 지금 봤죠? 그다음에 36번에 3번이에요. 36번에 3번. 남편이 부인을 구타하면서 징계권이 있다, 있다, 없다, 존재착오. 있다, 없다, 존재착오입니다. 4번. 현행범 체포한 대학생이 현행범은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체포까지는 괜찮은데 감금했습니다. 그러면 책임설에 따를 때 결론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아. 요 책임설에 이제 엄격 책임설이 있고 제한적 책임설이 있는데 결국 다 책임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 건 똑같거든요. 결론 똑같다 해야 됩니다. 자, 5번은 이제 아까 봤어. 반전된 사례를 쳐보고요. 자, 37번에 1번. 이게 이거예요. 37번에 1번. 고의설은 고의가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견해고 책임설은 고의는 당연히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해서 책임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견해입니다. 고의설 틀렸죠? 자, 2번. 현행범을 체포한 사람이 그 정당한 이유 없이 감금했습니다. 아까 봤었죠? 두 책임설 모두 결론이 똑같다. 그러면 책임설 두 개의 결론이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데요? 금지착오에서는 결론이 똑같고요. 3번처럼 위전착오에서만 결론이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위법성인식 차이적 지휘관은 제한적 고의설에 대하면 상습범 같은 경우 고의로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함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자, 이건 되게 잘 나옵니다. 우리 경찰 승진에서 2번 나왔어요. 승진이 좋아하는 기출이에요. 이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고의설이니까 어떤 견해예요? 고의가 있다 없다를 따진 견해죠. 그게 이제 엄격 고의설이 있고 제한적 고의설이 있어요. 근데 엄격 고의설은 엄격하게 보는 거예요. 범위를 좁게 엄격하게. 너 법을 어긴다는 현실적 인식이 있어야만 고의가 있는 거야. 엄격하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제한 고의설은 좀 넓게 봅니다. 이렇게 넓게 봐서 가능성만 있어도 고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딱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홍길동이가 들어가요, 여기. 자, 홍길동은 자기가 의적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홍길동이는 도둑질하면서 자기가 법을 어긴다는 위법하다는 현실적인 생각은 못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변호사나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해본다면 변호사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알아봤다면 알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홍길동 어떻게 처벌할 거냐 해가지고 엄격 고의설에 따르면 현실적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 인식이 없으면 무죄란 말이에요. 무죄. 자, 근데 제한적 고의설에 따르면 가능성만으로도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홍길동이는 절도죄로 처벌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가능성만 갖고도 고의가 인정됩니다. 자, 그럼 누가 맞아요? 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 입장이 제한적 고의설 입장이에요. 제한적 고의설 입장. 그래서 이런 금지착오에 대해서 16조가 있을 때 이제 정당한 이유를 따져보잖아요. 정당한 이유.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게 뭡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게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게 네가 법을 어긴다는 거를 실제로 몰랐지만 최선을 다해 알아봤더라면 알 수 있었지 않느냐.
알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 16조에 따라 뭐로 쳐버려? 고의범 처벌하잖아요. 고의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판례와 16조 입장이 제한적 고의설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한적 고의설이 엄격 고의설을 너무 엄격하게 보지 마라.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위협성 인식의 체력 시에 관해서 제한적 틀렸죠? 엄격 고의설입니다. 엄격 고의설. 그래서 엄격 고의설에 대해서 네가 너무 엄격하게 현실 인식만 고의가 된다고 보니까 홍길동에 대해서 이 상습 절도범인 홍길동을 처벌 못하게 되는 불합리가 생기지 않느냐라고 현대 그 제한적 고의설이 이를 비판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엄격 고의설입니다. 제한적 고의설 아니죠? 엄격 책임설인가요? 엄격 책임설 아니에요. 엄격 고의설에 관한 비판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오상방위가 나오죠. 자, 오상방위는 이제 거기 그 표에 그 정리를 쭉 해놨어요. 자, 유전착이죠, 유전착.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구파 전에 있는 게 소극적 구성은 표지론이고요. 구파가 엄격 고의설, 그 다음에 심파가 엄격 책임설입니다. 현대화파가 제한적 책임설인데 현대화파가 두 개로 나눠져요. 사실의 차 우추용설하고 법익과 제노 책임설 나눠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세 개는 고의가 없죠. 그래서 과실범 처벌됩니다. 고의가 없으니까 공범도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여기는 고의가 있죠. 얘도 고의가 있어요. 고의가 있습니다. 책임 고의가 없는 거예요. 책임 고의가. 그래서 과실범 되고 고의범 됩니다. 근데 둘 다 고의가 있기 때문에 공범 될 수가 있죠.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1번. 자, 야간에 약수를 쳐는 이웃집 사람을 강도로 오인하였다. 유전착 사례죠. 상해 폈을 때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에 따르면 뭐가 된다고요? 상해가 아니라 과실치상죄가 되겠죠. 자, 2번. 소극적 구성요건 표준에 따르면 고의가 부정되니까 과실범 되겠죠. 3번. 엄격 고의설에 따르면 고의가 조각된다. 맞죠. 4번. 엄격 책임설은 법률의 처럼 맞죠. 이 엄격 책임설이 이제 유전착의 경우를 그 금지착오와 똑같이 보는 견해입니다. 이렇게 엄격 책임설입니다. 맞습니다. 자, 39번 1번. 자, 소급 표현에 따르면 고의가 조각된다. 맞고요. 2번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 적용설에 따르면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 처벌된다. 맞습니다. 3번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금지척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16조에 따라 정당유를 따지기 때문에 정당유가 없으면 고의범이고 정당유가 있으면 책임 조각으로 무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유효성 틀렸습니다. 자, 4번 맞고요. 자, 40번 보겠습니다. 자, 강도로 인해 때렸죠? 유전착 사례입니다. 기억번. 자, 엄격 책임설은 이제 과실이 있으니까 고의범 책임집니다. 설문에 과실이 있었다 써 있잖아요. 고의범 되고요. 4번 고의설에 따르면 고의가 조각되죠?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 됩니다. 틀렸고요. 고의가 조각돼야지 고의가 인정은 되는데 과실범이 되는 게 말이 돼요. 그 다음에 D번 소급표 인원에 따르면 과실치상죄죠. 틀렸고 1번. 자, 구성요건자 고의 인정됩니다. 고의 인정되고 책임 고의가 조각되는 거예요. 틀렸죠. 자, 미음번 유추용설 과실치상죄 맞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니까 이제 그 아래 41번 쭉 풀으면 될 것 같아요. 41번에서 자, 41번도 유전착인데 4번만 볼까요? 4번 법역과 제한책임설은 고의의 이중적 지위 인정한다. 맞죠? 고의가 두 개가 있다고. 구성요건의 고의, 책임고의 두 개 인정하는데 구성요건의 고의 인정하고 책임고의 조각되는 거예요. 과실로 처벌됩니다. 자, 맞죠? 자, 근데 과실로 처벌돼야 되는데 이게 폭행이거든요. 폭행. 그래서 과실 폭행은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됩니다. 과실치상은 있지만 과실 폭행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규정이 없으니까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 4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쭉 보면 되겠고, 자, 2번 가볼까요? 법역과 제너책임설에 따르면 고의가 두 개 있다고 보죠? 오상방의 경우 구성요건적 고의 인정되고 책임고의가 조각된다. 맞아요.
책임고의가 조각되면 제한 종속식 이할 경우 그 공범의 성립이 틀렸죠. 그래서 공범 성립이 가능한 게 두 개가 있죠. 공책에 잘 적어두라고 그랬어요. 공범 성립이 인정되는 것은 책임설 두 개가 있습니다. 얘하고 두 개만 공범이 인정되는 거예요. 공범이 부정되가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양해에 관한 문제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볼까요? 자, 일단 양해를 풀 때는 그 죄명을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그 동의를 받아도 무조건 처벌되는 게 13세 미만 의제 강간죄가 있죠. 얘는 동의를 받건 말건 상관없어. 무조건 처벌이라고. 무조건 처벌. 무조건 처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의를 받았을 때 죄가 되긴 되는데 감경된 죄가 되는 게 있어요. 살인죄, 낙태죄밖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자, 그러면 이게 동의를 받아서 감경된 죄인 줄 알았는데 동의가 없고 무거운 죄면은 15조 1항에 따라서 가벼운 죄가 되는 거예요. 승낙살인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학설 대비성 시험에 안 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 자, 양해로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되는 경우. 요 판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절도죄하고 주거침입죄. 맨날 이거밖에 안 나오죠. 두 개만 나옵니다.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동의가 있으면 구성요건이 부정되는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성요건이 있다 없다 착오니까 사실의 착오죠. 그래서 사실의 착오가 됩니다. 위에는 13조 고의조가, 이건 16조 고의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27조 불륜미수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피해자 승낙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건데 판례에 따를 때 상해죄만 맨날 나오죠. 상해죄밖에 안 납니다. 여기 상해죄. 그러면 동의가 있으면 요성이 조각되는데 그 동의가 있는지 없는지 전제 사실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오상방이고 이런 경우면 우연방위가 됩니다. 오상방위는 유전착 사례니까 학설 5개 나오고 우연방위는 학설 3개 나오죠. 그렇게 풀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43번의 기업번 상해 나왔죠. 상해. 상해는 어디인 거예요? 일단 여기를 구별해야지. 상해. 상해 이거잖아요. 여기. 상해 여기잖아. 상해. 그죠? 위법성 조각사예요. 상해. 그러니까 오상방 우연방 일로 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승낙이 있는 걸로 오인한 자는 유전착 사례가 되고 없는 것으로 오인했으면 불론미수설 기술 대립이 있다. 맞습니다. 니은번 주거침입 나왔죠. 자, 절도랑 주거침입 나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의 착오로 가는 겁니다. 사실의 착오로 딱 가요. 그래서 자, 주거침입에서 양해가 있는 걸 오인하면은 광의의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고 양의가 없는 걸 오인하는 경우는 27조에 따라서 불론미수가 됩니다. 학설 대립 없어요. 여기 학설 대립은 여기서 있는 거예요. 학설 대립이 없고 조문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문에 따라서. 자, 디귿번 자, 승낙을 구성요건 해당성 배제서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구성요건 배제서라고 했으니까 여기죠. 구성권의 착오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동의가 있는 걸 오인하면은 과실범, 없는 걸 오인하면 불론미수 이렇게 풀면 돼요. 자, 1번. 자, 살인죄 나왔죠. 살인죄 여기잖아. 여기. 감경된 법 여기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게 나옵니다. 시험에 이게 나오고 감경된 죄가 성립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승낙하지 않았는데 승낙이 또 오인하였다. 그럴 때 유전착 사례, 유전착 여기니까 틀리지. 여기고 여기 해당되는 거고요. 구성요건적 착오 중에 15조랑 적용되는 경우고 승낙살인죄로 처벌되는 겁니다. 감경된 죄가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44번 1번 자, 피해자 승낙을 구성요건 배제 사유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어디예요? 여기죠. 그러니까 사실의 착오로 풀면 되는 거야. 사실의 착오로. 자, 그래서 이제 승낙이 있는 줄 알았으면 과실범, 없는 줄 알았으면 불론미수 그렇게 풀면 돼요. 자, 2번 위법성 조각하는 피해자 승낙과 구성요건 조각하는 양해를 구별한 견해에 따르면 양해죠. 양해. 양해니까 여기 여기.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구별하면 문제 대강 풀리는 거예요. 양해 이렇게 쭉 풀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양해가 없음에도 있다고 생각했던 경우에는 불문밀수가 성립하게 된다. 자, 있다고 인했으니까 위에 거네, 위에 거. 그래서 광의의 사실의 척으로 풀어야 되죠. 아래 거 아닙니다. 이건 없다고 착오한 경우고 있다고 착오한 경우고. 자, 3번. 의산 피건이 그 안락사 요청하는 피해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봉투를 건네받으니까 안락사 비용으로 촉탁살인인 줄 알았습니다. 자, 살인죄죠. 그래서 동의나 촉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은 없었던 경우입니다. 15조 1항으로 경환죄, 촉탁살인죄로 처벌하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살인죄 틀렸죠. 자, 4번. 야간에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룸메이트를 강도로 인하고 유전착 살인에 방어의사로 폭행하였는데 그 오인한 과실 회피 가능했을 경우에 자, 유전착 살해에서 자,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게 되면은 과실범 처벌된다. 선생님, 유전착 살해에 따르면 과실범 맞지 않습니까? 맞지. 근데 폭행이잖아요. 과실 폭행 규정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해인지 폭행인지 잘 봐야 돼요. 폭행이니까 과실 폭행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5번. 정당방위 예산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인했습니다. 오상방위예요. 자,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고의범 인정되죠? 고의로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고의 조각된다. 틀렸죠. 자, 다음 이제 강요된 행위까지 좀 보고 시도록 할게요. 자, 강요된 행위는 이제 이론적으로 형법에 있는 거, 형법에 없는 거, 초법규정. 이 큰 두 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형법에 있는 것 중에 12조 강요된 행위는 책임 면제, 과잉방위는 임의적 감면, 면책적은 책임 면제. 근데 이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친족을 위해서. 여기도 여기 친족 나옵니다. 여기도 친족 나오고. 각치에 가면 이제 친족간 특례가 있죠. 범인은 증거인멸, 영화살해, 도주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도주죄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친족의 개념이 여기 원래는 법률성 친족만을 말하는 게 원칙인 거죠. 근데 사실성 친족도 포함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예외가 뭐가 있습니까? 유기, 강간, 강요된 행위. 강요된 행위. 여기도 사실성 친족이 포함된다고 보는 게 다수의 견해입니다. 꼭 알아주셔야 돼요. 자, 강요는 이제 절대물리 폭력은 행위를 부정케 하는 폭력이니까 12조 책임조각 폭력이 아니고요. 책임을 조각키는 폭력은 이거죠. 심리강제 폭력을 말하는 겁니다. 책임이 조각돼도 위법성 인정되니까 피해자가 정당방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2조의 협박은 자기 친족 생명신체입니다. 이런 거 12조에 없어요. 없으니까 얘들은 초법규적 책임조각사가 되는 겁니다. 법의 규정이 없어요. 자, 얘가 이제 강요에 못 이겨서 의사가 지배가 돼서 죄를 졌다면 이 사건의 전범은 강요자, 간접전범이고요. 만약 강요와 범행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얘가 전범되니까, 의사 지배 못했다면 얘가 전범되는 거니까 얘는 공범되는 거죠. 돈 때문에 죽였다면은 얘가 전범, 얘는 공범되는 거예요. 강요 때문에 죽이면 간접전범, 돈 때문에 죽이면 얘가 전범 이렇게 됩니다. 인과관계 없다면. 자, 45번입니다. 1번. 11조 책임조각 폭력에 절대폭력은 들어가지 않고요. 2번. 물건에 대한 유형력도 사람에 관한 심리적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물건을 막 부시면서 심리적 협박할 수가 있죠. 3번. 자, 폭력이나 자기 친인적 생명신체 협박, 형면제가 아니라 벌하지 아니한답니다. 책임조각 무죄가 됩니다. 4번. 자기 타인 아니죠? 친족입니다. 타인 틀렸고요. 46번에 1번. 자, 가번 눌러부터 어린 딸 생명. 어린 딸은 친족이죠. 따라서 12조의 법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법 규정. 그럼 틀린 거고요. 2번. 눌러부터 훔쳐오지 않으면 사실상의 처를 죽이겠다. 사실상의 친족도 보호 대상에 들어가죠. 그래서 초법 규정이 아니라 12조 법 규정에 의한 책임조각사가 됩니다. 자, 3번은 친한 친구를 위해서 했어요. 친한 친구는 친족이 아니잖아요. 12조에 없죠. 그래서 초법규적 사유가 됩니다. 4번. 자, 친족 명예. 명예도 12조에 없죠.
초법규적 책임적소가 됩니다. 47번 1번 강요된 행위도 위법성 인정되니까 상대방이 정당방 해할 수가 있고요. 2번 강요자는 간접전범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교사범 틀렸고요. 자 3번 강요와 실행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면 아무 관계가 없고 돈 때문이라면 간접전범이 아니라 교사범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틀렸고요. 4번 인과관계 없다면 공범된다. 맞죠? 잠깐 쉬었다가 미수로 가겠습니다.